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거의 8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5월 3일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기쁜 소식을 좀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희 Christ Lives 방송이 이제 8만 구독자 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과 후원금으로서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해 주실 분들은 한국의 저기의 주소로 또 밑에는 미국의 그 뱅크 주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는 저 위쪽에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페이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역을 수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www.21church.com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시는 7가지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고독하고 아주 낙심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던 정도 아주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지금 광야로 도피해서 그때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소망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기가 돼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병들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Hope deferred maketh the heart sick.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면 네 여기 지금 열왕기상 19장 4절에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의 낙심한 심령을 표현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네, 낙심하니까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이제 enough 영어로 enough라고 표현했습니다. 충분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그의 낙심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낙심한 선지자의 심령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런 어려움을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깊었으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절망한 아주 그냥 낙심한 그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젠 죽었구나.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도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때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안 그렇겠습니까? 네. 때로는 개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교회 문제 때문에, 때로는 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국가의 문제 때문에 요새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나라의 일 때문에 참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도 꽤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이 병, 마음의 병,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응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추워 올려드리고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격려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7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7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 보수 우파의 지지층이 그래도 이번 선거를 통과하면서 41% 이상이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게 되면 맨 왼쪽에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80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분홍색, 분홍색. 이거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입니다. 103석을 얻었습니다. 180대 103. 정말 아주 크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지역구 의석수에서는 더불당이 163석을 가져왔고 또 미래통합당은 불과 84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비례정당에서 보니까 이건 정당에 대한 인기도죠. 여기서 보니까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비례정당에서는 미래통합당이 19석, 더불당 17석보다 2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선거 결과가 우리 보수 우파가 졌다기보다는 이 미래통합당이 졌다 이렇게 평가하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선닷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선거 직후에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전체 253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 1,430여만 표, 미래통합당 후보는 총 1,190여만 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율로 따지면 49.9대 41.1로 갤럽이 조사했던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각각의 공감 비율과 비슷했다. 이전에 갤럽이 조사한 것과 같은 비슷한 수치로 나온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보수 우파를 지지한 이것은 41.1%였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49대 41. 이게 뭐 차이가 뭐 있으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특별한 일 때문에 보수파에 대한 그 지지가 좀 적었습니다. 이런 때 위기의 때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 심정이 그쪽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지지층이 41.1%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격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20대도 좌파로, 30대, 40대는 말할 거 없고, 386이 586 세대가 됐으니까 50대도 이제 좌파로.
60대 뭐 그 이상만 겨우 우파로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주류가 바뀌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1.1%. 만약에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공천이나 뭐 이런 문제, 뭐 전체 그 지도부에서 하는 일이 정말 잘했더라면 이 41.1%보다 더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중도층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분명히 이길 수가 있었던 그런 선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41% 이상의 보수 지지층을 주셨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180석 더블당.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뭐 정의당 표가 한 6석 되고요. 또 무슨 뭐 시민당, 우리 열린시민당인가 뭐 하여튼 그저 더블당하고 이제 같이 갈 거기가 또 한 3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이 6석, 5석,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범여권 쪽으로 무소속도 하나 집어넣고 하면은 190석입니다. 여기 국민의당까지 포함해도 193석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는 이 의원 정수가 300명일 때 개헌 저지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101석을 가지고 있으면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103석에다가 또 거기에 무소속 4석을 더 추가하면 107석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우리 개헌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이제 뭐 개헌하려고 하고, 지금 뭐 벌써 개헌 이야기를 벌써 지금 터뜨리고 야단인데, 이 개헌 제일 아주 치명적인 게 사회주의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남북 연방제로 가는 그런 그 개헌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에 아주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진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101명이면 개헌 저지선이 되는데 107명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그 야당에 속한 보수 우파의 국회의원들을 회유하고 또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헌 저지선이 지켜졌다. 이게 지켜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99석이었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더 낙심하고 얼마나 더 절망적이고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격려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 논란입니다.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좋은 것이라고, 저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 지금 5월 2일 날 조선닷컴에 난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에 사전투표, 그러니까 이제 본투표하기 전날 아마 4월 11일, 12일이었죠. 그때 이제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다. 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이 보수 유튜버가 양쪽 진영으로 두 동강이 나버렸다. 뭐 이런 그 기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표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선닷컴에요.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이 팀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유튜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완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그런 그 보수 유튜버입니다. 양쪽 다 보수 유튜버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신의 한 수가 123만 명이나 지금 됩니다. 제일 커요. 오른쪽에 제일 큰 펜앤마이크보다 거의 2배가량 그렇게 됩니다. 신의 한 수가 더해지니까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그 방송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 이 태극기 시민들, 애국 시민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소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의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0.39에서 시작된 그 인천 연수을인가요? 네, 거기에서 이 세 후보가 다 0.39 비율로 그렇게 된 것. 네. 참 이상해도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죠. 0.39 하여튼 여기서 시작된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모두 63대 36, 63대 36, 63대 36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주장의 의혹. 그리고 투표지의 QR 코드. 이게 바코드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걸 자기들이 선관위에서 고쳐갖고 QR 코드를 해놨네요. 근데 이 QR 코드를 하니까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거기에 기록을 한다. 이 주장, 이 의혹이죠. QR 코드 의혹, 이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실리아 TV, 공병호 TV,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서 지금 아주 계속 이 폭로하고 있고, 또 컴퓨터나 통계학 이런 거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이공계의 이 보수 우파 유튜버들 또 그 일꾼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지금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병호 TV나 이런데 다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정말 아주 진짜 의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 면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기사 인용합니다. 정규재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의 패배를 못 받아들이는 이들 사이에서 투표가 잘못됐거나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걸로 보인다면서,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충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작서를 주장한다. 이건 잘못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 정규재 대표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과거 김어준, 이건 좌파, 아주 급자, 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김어준 유의 좌파들이 들고 다니던 자료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정규재 대표 안 맞아요. 지금 들어가서 공병호 TV나 또 바실리아 TV나 보세요. 이게 김어준이가 그런 유해 사람들이 하던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데 그 바실리아 TV, 공병호 TV 이런데 나오는 자료는 그거하고 전에 다른 자료입니다. 그전 선거하고 이번 선거가 이거 좀 데이터가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이 정규재 씨가. 그리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하는 자체가 정규재 대표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동조는 못해도 좀 그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줘야지. 그걸 막 억압하고 누르고 막 그렇게 하면 되나요? 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병태 교수는 통화에서 자기들끼리 모인 유튜브 채널에서 조작 의혹에 반대하는 자기 같은 이병태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건 그야말로 생계형 유튜버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계형 유튜버들이라고요? 이병태 교수가 이렇게 아주 무례합니까? 때로는 야비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공병호 TV 또 신의 한수 뉴스타운 그리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서 후원금을 받는다고 그게 생계형 유튜버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조선일보 혹은 KBS 이런 데서 이 모든 그 기자 생활하고 글 쓰는 사람들 다 해서 그 사람들 돈 받고 다 월급 받고 다 하는 거니까 다 생계형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비난해도 지나치다. 좌파들에게나 할 이야기를 같은 우파들에게 이런 말을 날려서 되겠는가. 이병태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계속 인용합니다. 이병태 교수의 말입니다. 보수 정당이 대패했으면 잘못한 걸 찾아서 어떻게 재건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논란이 길어질수록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정말 의혹이 실제로 그 조작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득이 하나도 될 게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조작이 전혀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에 취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견과 아집과 오만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같지도 않습니까? 참 오만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죠. 이병태 교수는 또 계속 얘기합니다. 공병호 TV 공병호 대표 같은 경우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공천과 선거 결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일부 맞아요. 네, 그렇지만은 또 나중에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와서 막 그냥 자기들 뜻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밀려나고 이제 그런 것 또 있다고 하는 걸 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합니까? 이병태 교수. 또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건 자기 나름대로 편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 공병호 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병호 씨 하는 걸 보니까 얼굴을 보거나 그 음성을 보거나 말하는 걸 보거나 아주 진실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런 문제를 그가 하는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내가 공천위원장으로 해서 잘못한 걸 대신 어떻게 책임을 조작적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그런 의도로 만약에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의심하는 그 사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이 조작을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병태 교수는 공병호 TV에 대해 사악하다는 표현까지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사악하다. 이야, 이병태 교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수준이? 어떻게 사악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실망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오만함. 이병태 교수나 정규재 주필이나 참으로 한국 우리 보수파의 귀한 자산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면 정말 저희들에게 실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 동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려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름은 제가 그냥 이니셜만 따서 KHB라고 했습니다. 네. 이병태라는 자는 공병호 박사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인간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카이스트 교수인지요? 공 박사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산업교육의 대가입니다. 이미 공중되고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추대되었다가 정치 압력으로 물러난 애국자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조선닷컴에 난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지금 정규재 또 이런 이병태 이런 분들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 민주당 편이지? 그럴 줄 알았다. 엑스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꼭 여당 대변인처럼 보인다. 너무 실망이다. 또 어떤 분은 위장 보수짓 그만해라. 구독 취소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펜앤마이크에 한 10,000명 정도가 줄었고, 또 이병태 교수가 하는 또 그 TV에 1,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펜앤마이크와 비교하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거로 하면 6,000명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시청자들이 정말 그렇게 제가 이번에 저 댓글 보니까요. 네. 이병태 교수가 이제 박영하 교수신가요? 네. 반박한 내용, 네, 그걸 제가 그냥 자료를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네, 저는 이병태 교수를 또 박영하 교수를 두 분 다 우리 보수 우파 애국자들이십니다. 여기에 지금 학문적인 견해가 다른 것이니까 이거 이념적인 그런 비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얼마나 험한 댓글들이 많이 담겼던지요. 제가 여태까지 올려놓은 이 동영상 가운데 수백 개가, 수천 개죠. 그 가운데 제일 아주 험한 그런 이병태 교수에 대한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제가 너무 심한 건 제가 지웠는데 웬만한 것들은 제가 좀 그냥 놔뒀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걸 좀 놔두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분들도 스트레스 해소하게 좀 그렇게 해서 불만스러운 걸 좀 얘기하도록. 네. 이병태 교수님 만약에 그러시면 제 방송에서 한번 그 댓글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진실 추구입니다. 저는 그 의혹을 아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제 전공이 그게 아니니까. 네, 신학이 전공이니까. 네, 제가 미국 주립대학원에서는 정치학 그 미국 정치사 연구를 했고 제가 그 철학 공부를 했고 문과죠 저는. 네, 그러니까 이과 계통의 이런 저하고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거 진실 추구하는 것이다. 무슨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보수 유튜브 그냥 조회수 올리고 쓸데없는 그런 정말 아주 그 싸구려 천박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생계형 유튜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건방지게.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서 또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시는 증거 네 번째는 국내외의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왼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참 애국자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애국자들. 그래서 나라를 민족을 살린. 그리고 오른쪽에 느헤미야 총독. 이분도 이 나라를 살리는 그 고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는 그런 참 이스라엘의 애국자들입니다. 모세, 다윗, 바울 다 애국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도 세우셨고 나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나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한미 보수연합대회가 작년 2019년 여기는 서울의 남산의 하얏트 호텔입니다. 10월 3일 날 여기 한 거의 700에서 한 1000명가량 우리 한국의 보수우파 여러 애국자들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는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무슨 그 숭례문 서울역, 서소문 을지로 5가까지 쫙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나라를 염려하고 또 애국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애국자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인물들을 세우실 때 보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에 지금 이 인물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위기의 때 이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여기에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 미국의 교포 가운데 아주 뛰어난 애국자 가운데 한 분이 있죠. 애니 첸 회장님. 아주 많은 시간,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사제를 털어서 이렇게 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하셨죠. 공동 대회장으로 그렇게 했죠. 이게 그 미국의 그 아주 내로라는 그런 그 보수주의 지도자들 10여 명 데리고 그렇게 함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저런 애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우리 국내외 거리에서 그냥 태극기를 들고 성경을 들고 그렇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 또 시청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 밤을 새고 기도하고 그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 다섯 번째는 미국의 친한파 인사들의 활동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가 바로 여기 지금 골든 챙이시죠. 이분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아버지가 대만
대만에서 온 그 중국인이고 또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그 서양 여자이신데 그 한국을 참 사랑합니다. 자유를 참 사랑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입니다. Losing South Korea, 한국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런 책을 써서 미국을 지금 깨우고 있는 그런 일꾼입니다. 왜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우리 한국계 미국인 가운데 타라오가 계시죠. 이분은 미국 미 공군 중령으로 이렇게 제대를 하신 분입니다. 한미연구소 지금 그 연구원으로 그렇게 활동하시고 PhD를 가진 학자입니다. 아주 한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죠. 여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그 대담한 내용을 펜 마이크에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타라오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쏟아낸 언론이 큰 역할을 했다. 그중 가장 심한 가짜 뉴스는 JTBC에서 방영한 태블릿 PC 보도이다. 광우병 논란은 사람들의 감정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했다. 이 사건들, 탄핵 과정과 광우병 논란의 공통점은 사실이나 논리가 아닌 대중의 감정이다. 사람들의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들어서 데모를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다.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대통령이 고영주 씨를 고소했고 비서실장 임종석은 김한원 박사를 고소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지도자가 일반 시민을 고소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존경받는 나라의 지도자가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그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저 보수 유튜브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그 사람들 그런 주장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라오는 당연히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과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 미국에서 중령으로 제대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도 PhD를 한 분인데요. 미국 사람들의 사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너무나 잘 알고 체득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한국에서 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타라오나 또 여기 지금 이 골든챙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우리 친한파 인사로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뛰쳐나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김정은의 불량한 건강 상태입니다. 조선닷컴의 5월 2일자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함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은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뜻대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 2주기 제안 등을 수용해서 남북 북미 대화를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건강해야 이래도 이게 남쪽의 주사파 정부하고 짝짝꿍이 돼서 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아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건설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북쪽에다가 건설적으로 남북 북미 대화를 이제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조선닷컴에. 9.19 합의 유해 발굴 현장 인근서
북한 우리 군 GP에 수차례 총을 쐈다. DMZ 안에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 가이드 포스트 초소에서, 네, 뭐라고 그러나요? 네, 하여튼 전방 초소죠. 네, 거기에 총을 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좀 아리송한 우리 요새 국군이, 네, 이거 우발적으로 쏜 거다. 이거 의도적으로 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북한 편을 또 들다가 이제 뭐 그때 안개가 많이 껴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쏜 게 그냥 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참. 네. 이게 북한을 미한다고 그러는 게 우리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판단을 흐림으로 말미암아 안보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무서운 악이고 죄인지 압니까?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4개 탄환이 박혔어요. 이 GP에. 그걸 보면서 이제야 군대에서 한 얘기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총을 발사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북측에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공산주의자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대하면 그들이 일반인처럼 그렇게 늑대가 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린 당신들하고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일에, 네, 그 어리석은 일에 눈 먼 사람이 이끌고 들어가면은 둘 다 빠져 죽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 먼 정보에 그냥 그 손에 끌려서 그냥 우리도 함께 그 구덩이로 빠져 죽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네, 절대 안 되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또 우리 교회, 또 이런 절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저항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저께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이 제목을 들어가서 보십시오. 속보 고든 chen. 김정은이 지난 20일간 잠적한 진짜 이유. 지난 2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죽었다, 중태설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골든 chen이 아주 핵심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동영상에서 일부만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According to North Korean state media, Kim just made his first public appearance in 21 days. A source in American intelligence, meanwhile, told the show that Kim appears to be, quote, alive and well. Is this true? What can we believe? Gordon Chang is author of Nuclear Showdown, North Korea Takes on the World, and very informed on the subject. We're happy to have him tonight. Gordon, do you believe this? Well, right now, Tucker, we have the photographs. Now, Kim Jong-un also visited the same fertilizer plant on January 7th. So we just got to make sure that these photos are not recycled. And we haven't had a chance to do that yet. But one thing we do know is that there was a serious health emergency because he missed 2 very important events. He was no-shows. He didn't issue statement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So something occurred. We just don't know what. 네, 여기에서 한 부분을 제가 좀 글자가 작으니까 인용을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건강과 관련하여 심각한 비상사태를 맞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거로 그는 2가지 중요한 행사, 하나는 이제 김일성이 생일 기념 행사, 또 하나는 이제 건군절 기념 행사, 네, 북한 건군절 기념 행사, 이 중요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했는데 빠진 적이 없는데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질 않았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죠. 이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건강과 관련해서 심각한 비상사태를 맞았다. 네, 김정은이 멀쩡하다. 정부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 주사파 발견 정부에 하는 이야기를. 네, 믿는 게 바보지. 지금 요새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 전에 없던 이 주사바늘 자국이
손을 쳐드니까 김정은이가 손을 쳐드니까 주사바늘 자국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바로 이 심장 그 심혈관 뭐 조영술인가 그런 뭐 심장과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그런 그 수술을 받은 자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싹 잡아뗍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참 정말 남북한 빨갱이들이 정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김정은이 건강과 관련해서 심각한 비상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되는 건 지금 백도혈통인가 뭔가 하여튼 그게 끝장나는 것인데 뭐 김여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디 뭐 그 아들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아주 유교적인 봉건적인 그런 북한에서 위계 질서를 대단히 따지고 그렇게 아주 봉건적인 그런 이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제대로 통치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그 완악한 정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김정은이 지금 심장혈관 수술을 36살인가 받았으니 그럼 오래 살겠습니까? 이번에 뭐 다리도 이렇게 질질 끌고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그러고 또 이제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벌써 건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증거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7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대중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초강국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리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 미국 대통령이 또 그렇게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을 그가 대신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말에 제가 여기 참석해 있었습니다. CPEC 미국 정치 행동 미국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 2020에 지금 연사로 등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의 한 1시간 40분 했어요. 여기에서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민주당을 아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Medicare for all. 이건 전 국민을 의료보험화하는.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이제 이 돈 많은 사람들 또 중산층까지 돈을 다 이렇게 사실상 뺏는 거죠. 법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에게까지 몽땅 이제 하는 Medicare for all.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Green New Deal. 이름은 그렇듯해요. 좌파들이 하는 건 항상 Green, 초록색의 New Deal 정책. 이게 누가 주도해서 나왔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모슬렘 좌파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이 이걸 이렇게 주도한 정책입니다. 그린 뉴 딜이 다 사회주의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사회주의는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덕목의 virtue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오직 한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는 통치 계급을 위한 권력으로 불리워집니다. ruling class, power for the ruling class, 통치 계급을 위한 권력, 소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클래스, 그 계급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 지금 CPEC에 있는 그 한 10,000명 정도의 그런 그 모든 이 미국의 그 보수주의자들, 열렬한 보수주의자들 향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것은 미국의 미래는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래는 사회주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리즘, 사회주의를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물론 이 공산주의 극도로 싫어하죠. 지금 뭐 시진핑에 대해서 my good friend, 뭐 그리고 뭐 이 김정은에 대해서 뭐 my good friend, 내 좋은 친구, 뭐 우리 서로 뭐 잘 지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외교적인 수로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아유 저 트럼프 하는 얘기 좀 봐, 저 뭐 아무것도 모르네. 트럼프가 왜 몰라요? 네,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잘 알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정보가 많은데 다 그게 일종의 상술이란 말이에요. 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 말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투쟁할 거를 그 사람 잘 다독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주 그냥 중국을 무역 이 전쟁으로 완전히 납작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그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 우리 관계가 좋아, 우리 사랑에 빠졌어 이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제재하고 해서 아주 김정은이 그냥 정말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행동을 보면 나오죠. 네. 이제 취조할 때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 눈을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바디 랭귀지를 봐야 돼요. 뭘 하고 있는가? 사회주의를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고 그래서 이 중국과 싸우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에 대한 싸움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했습니다. 중국의 실체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음흉한지, 그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네.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그 미국에서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더 아주 지금 분노해 있죠. 네. 미국인들은 거짓말을 참 싫어합니다. 네. 근데 중국인들이 지금 중공 사람들이 지금 뭐 앞다투어서 그냥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걸 이거 보면서 미국인들이 아주 그 실체를 깨달은 겁니다. 저 거짓말쟁이들. 한번 미국 사회 같은 데서 거짓말쟁이로 찍히게 되면 그건 끝입니다. 그만큼 거기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덕목입니다. 지금 중국에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전에 일반인들이 그냥 중국에서 싼 제품 수입해다가 쓰니까 중국 괜찮고 펜다 공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미국의 동물원에 갔다가 장기간 그냥 무료 그냥 그렇게 거기다 그냥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다들 해볼래 했다가 지금 이제 중공에 그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잘 된 것입니다. 아주 정말 이 중국의 실체, 이 정말 무서운 실체를 아직도 미국인들이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중국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는 자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never.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인의 꿈을 믿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악몽, 소셜리스트 나이트메어, 사회주의의 악몽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소셜리즘, 이 사회주의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사회주의와 싸우죠. 한국이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걸 미국 대통령이 정보를 통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버리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절한 정도의 방위비, 그걸 당신들도 당신들의 할 책임을 담당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저것 이 말 저 말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안에는 이 한국의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 자유보수 우파에 대한 애정이 왜 없겠습니까? 같은 생각인데요. 왜 같은 팀인 줄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우리가 말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진 마세요. 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 그 이 원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를 지우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하고 브리핑을 하고 그랬죠. 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퍼지는 바이러스는 중국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모두 안다. 미군이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주장,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고분고분하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게 특징이에요. 네, 그 앞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딱 돌아서게 되면 아주 무섭게 칼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겁니다. 네, 중국인들이 지금 이게 못 모르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네, 패권주의 가지고 저들이 아시아에서 패권 차지하고 세계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이번에 지금 뭐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우리 중국에게 빚진 거 우리 안 갚겠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짐 뱅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이 우한 폐렴이 우한 바이러스가 미국에 끼친 피해와 관련해서 중국의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채무의 대부분을 감면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 그렇게라도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이 얘기를 듣고 중국에서 정부 관료들이 네. 이건 아주 최상의 질환병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최상의 질환병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중공인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 손해 봅니다. 네. 여긴 지금 페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어?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 중국 바이러스를 수출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죠. 아니, 우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중국이 막고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 좀 막고 도시를 폐쇄해 놓았는데 그 우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외국으로 다 보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보호하고 외국으로 다 보내서 외국으로 다 아주 그냥 바이러스 퍼뜨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너희들이 아주 지금 이번에 큰 피해를 입히고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했든 안 했든 네. 의도적으로 했다고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신을 품고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침이 잡아떼고 계속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아주 점잖게 얘기하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아주 페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덜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아주 공정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은 덜티, 아주 더러운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페어 플레이 하는 그리고 힘이 센 미국이 이깁니다. 이번에 중국이 많이 이제 빚을 갚아야 할 겁니다. 팍스뉴스의 제시 워터스라고 하는 그 앵커가 이런 얘기했죠. 중국은 코로나 19 이 우한 바이러스 팬데믹 이 세계 전염병 사태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건 방송인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코로나 19는 미국에서 생긴 게 아니라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가 근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꾸만 거짓말하고 자꾸만 미국에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백악관 관리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은 코로나 19 사태를 맨 처음 알았으면서도 사실을 은폐했고 귀중한 2달을 허비했다. 결국 수백만 명이 우한시에서 빠져나가서 전 세계로 가므로 전 세계가 재앙을 맞았다. 중국이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지금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세계인들이 100만 명이 넘죠. 12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되고, 네. 지금 미국은 거의 3분의 1입니다.
죽은 숫자도 전 세계 죽은 숫자의 거의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국무장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일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지금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 중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억누르려고만 할 뿐 정작 바이러스는 억누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국 큰일 났습니다. 네. 그의 죄가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어떤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자유보수 우파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이 됐는가? 북한 그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그냥 그 원조격인 그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가장 힘센 미국이 이제는 그 주먹을 불끈 쥐고, 네, 지금 뭐 치기도 하고 있지만 더 세게 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그 우한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 공산주의자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아주 그냥 그 바로 코앞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그 대한민국, 특별히 그 자유 대안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우리 이 보수 우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더 우리의 친구구나. 우리는 앞으로, 저는 앞으로 또 많은 우리 해외 교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백악관이나 자꾸만 미국의 친구들이나 자꾸만 미국의 정계, 언론계 이런데 자꾸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보수 우파는 미국의 특별히 이 보수 우파의 아주 맹방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고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돕고 기여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 책임이 또 외교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문재인 주사파 빨갱이 정부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할 리가 없죠. 네. 대신 우리 민간 외교관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시는 7가지 증거는 첫째는 보수우파 지지층이 41% 이상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개헌 저지선이 확보가 일단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정말 부정선거가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폭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논란 자체가 저는 아주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국내외 애국자들의 그 정말 뛰어난 강력한 그 애국 활동.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의 친한파 인사들의 그런 그 뜨거운 활동. 그리고 김정은의 불량한 건강 상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대중 정책, 공산주의자를 반대하고 싸우는 그 정책. 그리고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속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면들이 다 우리에게 큰 플러스입니다. 7가지의 플러스, 7가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시는 이 7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것은 약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 힘에 지나도록 그런 그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사망에 지금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전에도 건지셨고 또 앞으로 건지실 것이고 또 우리가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기도함으로 도와달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네,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100%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축복, 받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많은 기도, 많은 은사, 많은 감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저도 요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우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당신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사지낸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금 감동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하시는 7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한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